생활 속의 주식탐구 이야기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또 이 저번 주에도 생활 속 주식탐구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또 많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방송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 공매도 재개되면은 또 피해를 보고 또 과거에 공매도가 있었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땠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데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서 한해서 부분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 우려가 이미 저는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래일 먼저 매를 맞았고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막대하게 매도를 쏟아냈기 때문에 이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가 선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깊은 수렁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은 왜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먼저 매를 맞고 있을까? 그랬더니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외로 좋다는 걸 많은 매체나 뉴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너무 1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감, 우려감이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급락세가 사거래일 동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월말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요, 그동안 많이 올랐고 횡보했던 이 자동차나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여러분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수익률입니다. 수익을 확정짓는 그 기간인데 이때 개인들이 관심이 없었던 유통 쪽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었고 추세가 살아있었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더욱더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를 마지막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건설 쪽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로 기대를 했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건설 쪽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이 공매도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오히려 걱정 쪽이 좀 많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어서 이렇게 길게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표적이 되는 종목 우리가 좀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의 구성률을 보면은요, 전체 종목 수 22%고요. 그리고 전체 시총의 88%.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은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8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 종목이 무너지면은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비중이 21.94, 즉 22%가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가 4%, 4.20, 그리고 LG화학이 2.97.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지수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은요, 의외로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지수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비중이 4.47, 셀트리온 제약이 비중이 1.25, 카카오게임즈가 비중이 1%. 그런데 에게 비중 1% 그게 아니라 이 세 종목 외에는 대부분 1%나 0.9, 0.8, 0.7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코스닥에서는 이 세 종목이 급락하게 되면 또 게임주나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의 동향을 일단 살펴보시고요. 특히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다음 주 반등 여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반등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게임주들도 좀 반등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공매도 했던 그 기간의 주가의 움직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2008년과 2010년에 있었는데요. 네, 2011년.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요. 많은 대형 증권사나 투자회사가 한마디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는 잠깐 동안의 급락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수많은 나라들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8개월간 금지를 했었는데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금지를 했고요. 또 보시면 이 2010년 그리스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2011년에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2011년에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즉 2010년에 그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 결정타를 날린 거는 2011년 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결정타를 날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별로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2008년입니다. 2008년 10월 1일 요 자리입니다. 별로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물론 이제 전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2008년 5월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왔는데 결정타는 2008년 10월 1일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에 공매도를 안 했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2009년 5월 31일까지 공매도를 중지를 시키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잘 안정화시키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갑자기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7월 말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조금 선제적 대응이 늦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었었지만은 그래도 2011년 8월 10일 요 자리부터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9일 날 재개를 했는데 재개한 이후에는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공매도 금지한 다음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쭉 우상향 했는데 공매도가 해제가 되더라도 주가는 급락하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주가는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2011년들도 공매도를 해제했지만 살짝 밀린 다음에 출렁출렁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오히려 3개월 뒤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잠깐은 출렁거릴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거다. 특히 미국 시장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던
과대 낙폭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투자를 실패하지 않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 박찬홍의 홍TV를 통해서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